음, 어제 아시아장이 좀 괜찮게 끝났거든요. 우리나라 장은 연이틀 1% 넘게 끝났고 중국장도 헤매다가 전일 헤맸었는데 어제 세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럽장 넘어와서 유럽장이 그렇게 긍정적인 패턴으로 세게 전체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장으로 넘어와서 미국이 3대 주식 모두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데일리를 보면 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걸음을 치다가 막판에 싹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터닝했습니다. 그다음 S&P 500 지수는 추세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냥 쭉 흘러내려오는 패턴이었고 나스닥은 빠른 속도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장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빨간 게 나스닥이거든요. 그리고 캔들 차트가 S&P 500인데 이 캔들을 선 차트로 바꿀게. 예, 파란 게 S&P 500이고 이제 이게 다우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상승 패턴에서 조정받으면서 이제 탄력받고 올라갔었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정받고 나서 바로 탄력을 치고 올라가고 다시 조정받고 뚫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뚫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재차 조정받고 뚫는 작업을 못하고 밑으로 세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S&P 500 지수가. 약간 뭔가 바뀌었나?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유한 현금 포지션을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다시 반등할 때, 야,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막 머리를 짜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상황을 봐서는, 이거 상황이 좀 뭔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나스닥 쪽에 그 상승을 선도하는 주요 주식들이에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인데, 이게 2월 말, 하고 3월 달 들어서의 움직임이거든요. 추세가 점점 아랫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속도 가장 빠르게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까지 내려왔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오늘 종가가 652달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고점을 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5분 보이네. 죄송합니다. 데일리로 봐야 되겠네요. 예, 지난번 고점을 쳤을 때가 여기인데 이 지역이거든요. 8월 9월. 이거보다 높은 시점에 있는 게 지금 구글 하나 빼고는, 예, 구글 하나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시점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라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경영에 집중해도 주식시장이 잘 버틸 수 있을까 말까인데 쓸데없는 짓을 해대고 있는 CEO가 주식을 잘 떠받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있었던 조정시마다 빠르게 탈출하고 올라왔는데 그렇지 못하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시장의 상황이 좀 바뀌거나 뭔가 이슈가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2월달 초반부터 뒤흔들었던 게 중국 경기 긴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게 한자라 끝난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 흔들린 뒤에 뭐 1월달 2월달에서 올라오다 내려왔는데 시장이 그게 다 소멸됐나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PMI 지수가 중국 PMI 지수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죠. 다른 글로벌 PMI 지수는 그렇게 중국처럼 이렇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년 관련된 채권 수익률 이슈가 있었죠.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최근 한 달 추세를 보면 이거 너무 안 보이네요. 5시간 보고 볼까? 예, 이렇게 보이네요. 이 1.2를 안 뚫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딱 뚫고 올라왔는데 잠잠한 것 같더니 다시 뚫면서 이게 장중 1.6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수익률이. 내려온 것 같은데 다시 약간 튀긴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 이슈가 아직 잠정적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탄력을 잃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확연히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던 게 확연히 빠른 속도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전고점을 굉장히 조정 이후에 깊이 조정을 안 받고 전고점을 바로바로 뚫고 올라가는 패턴을 바로 보였었는데 반등하면 뚫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려꽂는 게 셌는데 반등 속도가 빠른 것 같더니 바로 그 반등을 잃고서 밑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투심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살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하고 10월 달에 있었던 그런 액션들이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면 로고 차트를 볼까요? 로고 차트 아니니까 이렇게 너무 크게 나오네. 이 하락 정도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망가져 버렸네. 잠시만요. 제가 차트를 되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여하튼 시장 자체가 뭔가 힘을 잃고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포지션은 약간 줄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한 주 전이거든요. 이게 리얼타임으로 보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 포지션을 보면 주식 포지션이 67% 정도 되는데 이게 맥스로 갔을 때가 77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맥스 포인트부터 8% 밑에 있는데 중앙값이 61.3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앙값보다 높고 가장 낮았던 이 3월달 포지션이 55%였는데 그로부터 한 12%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꼭대기는 아닌데 상단 정도까지는, 여기 보면 2019년도 이럴 때 한참 올라갈 때 67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68, 69에서 완전 상단까지 볼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S&P 500 지수의 그 투기성 자금의 지금 자금이 풋 포지션에 있고 옵션 자금입니다. 풋 포지션에 있고 나스닥도 역시 콜 포지션에 있다 풋 포지션으로 내려왔어요. 물론 S&P 500 지수는 지금 풋 포지션에서 약간 줄긴 했는데 이것도 한 주 뒤입니다. 26일자니까 지난주 말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걸 볼 수는 없어서 좀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여하튼 포지션 자체에서 개미들 말고는 포지션 약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우리나라가 계속 잘 버티고 있거든요. 미국이 조정이 클 때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9월달하고 9월, 9월? 예. 그 시기에 9,10월달 그 시기에 움직일 때도 잘 버텼는데 요번에도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유심히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연기금이 약간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연기금이 작년 하반기 12월달 지나서 1월달부터 공격적으로 계속 포지션을 줄였거든요. 포트폴리오 재편하면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조정의 물량 정도가 지극히 줄었습니다. 지금 보면 3천억 팔았던 때도 있었지만 이게 2월달 들어서 보면 2월 중반이라서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터는 규모가 약간씩 줄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식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주식 포지션 자체가 줄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연기금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줄게 됩니다. 주식 포지션이. 그래서 연기금이 일정 수준 내려오면 다시 주식을 떠받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우리가 그 주식들 본 것들 중에서 전기차 관련된 것 중에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풍력 관련된 CS 윈드라고 하는 주식들을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들어가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서 한 번쯤 발을 한번 담가 볼까라고 하는 그럴 시기가 조금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단기적으로 액션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린에너지가 긴 관점에서 계속 정책적인 패턴에서 움직일 거라면 긴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예측하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런 관점이 그 이전에는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작년 이게 보시면 작년 12월 이후에 패턴을 못 잡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새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이제서야 좀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제가 통상적으로 이런 거 잡을 때는 이 고점, 이게 그 92.3이잖아요. 이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빠졌을 때 살짝 발을 한번 담가보는 수준에서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이게 일정 수준 내려왔어요. CS윈드도 마찬가지고 LG화학은 아직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 장중 어제는 7%인가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저께인가요? 근데 얘가 요번에 시장이 한번 확 밀리면 배터리 관련된 쪽에 발을 제대로 못 담갔던 분들이, 배터리는 전기차는 계속
그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서야 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LG화학은 만약에 발을 닦는다면 한 번 더 밀렸을 때 LG화학도 마찬가지고 CS윈드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더 밀렸을 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살짝 발을 담그는 수준 정도로 액션을 취하고 향후 추세를 지켜보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정도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언택 관련해서 굉장히 위로 치고 올라왔던 주식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LG화학이나 CS윈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처럼 상승 패턴을 잃고 아래쪽으로 조정 국면을 더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미련이 남아있고 장기 투자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번 더 밀렸을 때 발을 담글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사들 중에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긴 관점에서 뭔가 봐야 될 보도들이 나오면 그걸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이번엔 만두입니다. 만두. 중국의 만토우를 한국의 만두가 제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 만토우를 제친 한국의 만두, 그래서 미국 내 만두 수입 시장이 점유율 2.7%로 중국을 제치로 4위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궁금한 거 1, 2, 3위 만두는 뭐야?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 내용은 여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하여튼 냉동 만두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수출 냉동 만두 수출 잠재력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게 서구 쪽에 많이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K푸드가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조금씩 이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식재료나 음식, 지난번에 제가 식재료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냉동만두와 관련된 리포트고 이거 말고 예전에 소스 얘기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식재료나 혹은 음식류들을 글로벌에 그 수출하면서 그다음에 유통망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CJ 제일제당이 그런 기업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긴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금씩 쌓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안 나왔네. 여기였던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굉장히 많죠. 근데 플라스틱 사용 중에서 자연 분해가 잘 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바이오 플라스틱? 예, 그런 부분에 플라스틱 재질이 있는데 CJ 제일제당에서도 그거를 국내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최초로 그 이미 개발해서 재료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이나 주요 국가에 아마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래에 어떤 지속적으로 뭔가 매출이나 이익을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잘 쌓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잘 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좀 둬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CJ 제일제당입니다. 한번 반등하고 올라갔다가 요새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데 망원경을 끼고 긴 관점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성과를 낼 거다라는 생각의 접근 관점에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하면 주식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얘기는 선도주들이 몰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빠르게 뚫고 올라오던 계속 반복적으로 6개월치를 볼까요?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정 이후의 반등 이걸 빠른 속도로 올라오던 나스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빠르게 반등하다가 다시 이 반등세를 잊지 못하고 쓸려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이 뭔가 바뀐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 이슈들이 안 바뀌었고 또 이제 중요하게 바뀐 건 있긴 있죠. 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바뀐 거냐면 사실 두 개가 중요하게 바뀐 거예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잘 버티고 있다가 빨리 밀려 올라왔던 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가장 글로벌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큰 추세에서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바뀐 부분들도 떠받치고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에서 눌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나스닥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 경제와 괴리감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 괴리감이 벌어진 것에 대한 심리적 어떤 부담감 때문에 추가 매수를 투자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이슈라면 이제 백신이나 코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진 것 같고,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인데 지금 바이든이 경기부양책 안에 7.25달러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액션이 들어가서 사실 예산 조정으로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히 통과될 수 있는 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일단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법안이. 그래서 그게 빠지고 난 뒤에 다시 하원을 지나서 상원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통과될 것 같아서 그게 통과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는 그게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히 뭔가 그 긍정적인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하튼 방향 판단이 어렵긴 한데 일단은 조금 더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액션을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